네, 다음은 평가 안내의 수정된 내용입니다. 최초에 설명을 할 때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 다음 출석, 과제, 발표, 수업 시연을 가지고 여러분들 평가를 한다고 했었는데, 대학 본부 측에서 그 비대면 강기 지침에 따라서 중간고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없애고 기말고사를 40%로 하고요. 그 다음에 출석 10%, 과제 10%, 그 다음에 발표 20%, 수업 시연 20%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중에서 출석에 관한 내용은 지난번과 달라진 건 없고요. 과제의 경우에는 이제 10%인데, 이 과제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글쓰기 자료를 개발을 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과 역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과학 글쓰기 자료를 개발을 할 때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당연히 그 내용 자체가 과학적 내용이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의도로 그 글쓰기 자료를 개발을 했는지, 그리고 모범 답안이 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건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 포함돼야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다 포함된 그 과제를 6월 14일까지 제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저희가 처음 만나서 수업을 시작하는 그때, 그게 아마 미안합니다. 발표 수업은 5월 7일 날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5월 7일 날 하는 발표 수업은 줌으로 운영이 되고, 발표해야 되는 내용은 2015 개정교육과정, 여러분들 전공, 해당 교과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서, 어, 한 학생당 20분 정도 발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총 4명이니까 약 80분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발표만 그리고 각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질의응답을 해서 수업이 마무리될 듯합니다. 네, 그 다음에 수업 시연이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나서 하는 수업인데 그 수업 시연은 각 시간마다 2명씩 수업 시연을 하게 되고 첫 번째 5월 14일 때 2명, 그 다음 주인 5월 21일에 2명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요 발표 순서라든가 주제는 다음 주에 줌으로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자 연세대 대학 본부에서 비대면 강의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비대면 강의 지침에 따라서 2020학년도 1학기 모든 교과 성적은 절대평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평가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점수가 넘으면 모두 A 플러스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일렬로 세우지 말고 그냥 절대평가하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교과는 수강생이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원래부터 절대 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지침이 내려오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인원수가 많은 학생들에게도 절대 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무조건 일렬로 줄을 세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자세한 그 수업 계획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수업 계획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수업이고요. 내용은 정당한 문장의 분석, 그리고 논술의 평가 기준입니다. 자, 정당한 문장의 분석이라는 말에서 이 정당한 문장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주장을 또는 문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문장을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여기 보면 개연적 정당화와 필연적 정당화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제 개연적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개연적. 개연적이란 말은 무엇인가 그럴 법하다, 그럴 것 같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개연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개연적 정당화라는 말은 뭔가 확실하진 않지만 그럴 것 같다라는 추측에 의해서 정당화하는 것을 개연적 정당화라고 말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필연적이라는 말, 필연적 정당화에서요, 필연적이라는 말은 이제 사전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게 필연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확실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정당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신의 근거가 명확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법을 필연적 정당화라고 합니다. 개연적 정당화든 필연적 정당화든 어쨌든 그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것이 타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들이 모두 옳아야 합니다. 그게, 그 정당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어떤 음식점, 어떤 식당의 음식이 맛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장을 할 때, 그 식당의, 그 식당의 음식 맛이 맛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어떤 근거를 대야겠죠? 그래서 그 근거로 식당을 찾는 사람의 수를 근거를 손님의 수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랬을 때 여기 밑에 보면 첫 번째, 저 식당에 손님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음식이 맛있을 것 같다라는 방법으로 이게 어떤 정당화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정당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식당에 손님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음식이 맛있는 것이 분명해라고 주장을 써서,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서 정당화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의 이러한 문장을 우리가 개연적 정당화라고 해요. 추측을 하는 거죠. 손님이 많으니까 음식이 맛있을 거야 라는 추측. 두 번째는 필연적 정당합니다. 많으니까 음식이 분명히 맛있을 거야. 사실은 똑같은 주장이에요. 음식이 맛있다. 저 식당은 음식이 맛있다라는 똑같은 주장인데 그 문장의 형태를 보면 하나는 약간 추측적인 발언, 하나는 분명하고 명확하다라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개연적 정당화와 필연적 정당화로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두 문장을 봤을 때 여기 세 번째 나왔던 어떤 주장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게 타당해야 되고 근거가 모두 옳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 타당하고 근거가 옳은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많다. 손님이 많으면 음식이 맛이 있느냐? 이 주장이 타당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손님이 많으면 음식이 맛이 있을까? 그래, 그게 타당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괜찮죠. 그 조건에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손님이 많을 때 음식이 맛있다라는 게 타당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근거가 옳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옳으냐는 어떤 의미냐면, 그 손님이 많다라는 그 진술이 도대체 몇 명이 많은 거냐를 따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을 50명으로 정했어요. 50명으로 정했을 때 50명보다 많으면 손님이 많은 거고 50명보다 적으면 손님이 적은 거다라고 기준을 정했다고 했을 때 그 가게 손님이 49명이에요. 그러면 그 49명이니까 50명보다 적으니까 거긴 손님이 많지 않은 거니까 그거는 근거가 옳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55명이에요. 손님이 55명이면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인 50명보다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손님이 많다라고 해도 그 근거는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개연적 정당화든 필연적 정당화든
그 주장이 타당하고 근거가 옳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 개연적 정당화와 필연적 정당화의 예를 들었고, 그 개연적 정당화와 필연적 정당화로 들은 예시 문장에서 주장이 타당한가, 그리고 논거나 근거가 옳은가를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다음은 논술 문제를 통해서 정당화된 문장 분석을 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사실은 그 정당화된 문장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내용, 이건 기존에 기출된 문제예요. 기출된 문제를 읽어보고 이 기출된 문제에서 제시된 제시문 또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그 각각의 제시문을 이용해서 출제자가 어떤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에 해당되는 정답도 하나씩 읽어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